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 초코의 구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어떤 내용을 하기 전에 일단 제 방송의 특징이 빠르지가 않아요. 제 방송을 보통 보시는 유튜브 방송들처럼 흥미 위주로 빠르게 현란하게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시면 지루해서 못 봅니다. 제 방송의 특징은 혼자서 조용히 이제 잠들기 전에 조용히 들으면 그냥 누워서 킥킥거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긴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재미를 좀 넣으려고 한번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 감안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너무 길다, 지루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 컨셉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30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먼저 좋은 남자가 되라. 좋은 남자가 갖춰야 될 11가지 조건입니다. 뭐 제 마음대로 한번 다 정해봤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분이 대부분이겠죠. 뭐 지금 좋은 여자, 나는 좋은 여자는 필요 없다, 그냥 예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다고요? 네. 자, 그러면 좋은 여자의 조건은 뭘까요? 뭐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여자의 조건이 있겠죠. 근데 지금 30대 남자라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쁘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결혼하기가 조금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될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얼굴만 예쁘다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사람을 선택했다간 큰일 나는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좋은 여자의 조건이 다 다를 텐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남자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여자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남자가 되면 된다. 향기가 좋으면 꿀벌과 나비들이 날아오듯이 우리가 먼저 그런 남자가 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남자가 갖춰야 될 11가지 조건 뭘까요? 제 마음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잔소리를 할 건데 들어보시렵니까? 자, 첫 번째,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지킬 줄 아는 남자가 좋은 남자다.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 남자 간의 의리를 말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리는 바로 남녀 간의 의리를 말하는 것이죠. 더 예쁘고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자신의 여자친구 또는 자신의 와이프를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의리가 아니죠. 의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남녀 간의 의리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도덕관념이랄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한 여자와 한 남자가 1대1로만 만나겠다는 전제로
만나고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약속 체제죠. 법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사회적인 구속력도 강하고 법적인 책임의 영역도 매우 큽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연애 관계에서도 수많은 유혹과 변심의 기회들이 많이 있죠. 남자는 특히나 이제 유전적으로 그런 걸 타고났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다. 욕망과 이성을 조절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자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남자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나는 그 여자가 어땠느냐는 일단 배제해두고 일단 나는 그런 남자가 되자 이겁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든 말든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나는 그런 남자가 되자. 그래야 좋은 남자다. 자, 두 번째는요. 경제 능력을 갖춰라. 좋은 남자가 되려면 경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 자, 근데 이게 여러분께 제가 많은 걸 사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뭐 1억, 2억, 3억이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땡전 한 푼 없어도 됩니다. 뭐 나이 30 먹어서 몇 천만 원 모아놓으면 정말 열심히 산 거고 정말 잘 산 거죠. 굉장히 능력이 좋은 거고 그 이상의 뭐 금수저들의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우리는 흑수저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제 능력은 갖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없어도 됩니다. 지금 30대부터 정말 갖춰가시면 돼요. 지식적으로 갖춰가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뭐랄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인이더라도 50대 되면 한 번은 다시 자기의 잡을 바꿔야 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때에 맞는 공부를 또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직업을 위한 준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대한 기본 소양은 무조건 갖추셔야 됩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뭐 각종 요즘에는 요즘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말고도 뭐 경매라든가 정말 너무나 많은 돈과 관련된 금융 말고 이제 경제 지식, 경제 범위가 더 크죠. 금융보다는. 정말 이거에 대한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난 몰라 하고 사시면 정말 평생 노동만 하다가 근근히 살다가 노후에 준비가 안 돼서 종이를 줍고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30대 남자라면 특히나 자기 혼자 살다 죽으면 상관없는데 와이프와 우리 아이들을 건사하고 같이 살려면 이 남자의 경제 능력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뭐랄까요, 뭐 힘이 세다고 해서 얼굴이 잘생겼다, 얼굴 얘기는 하지 말게요. 이게 뭐 연예인들은 얼굴로 먹고 사니까 우리 보통 남자들은 정말 머리가 똑똑해야 됩니다. 이게 힘만 세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바야흐로 뇌생남들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셔야 되고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정말 요즘 제가 어떤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70대 할아버지가 요즘은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나요? 하여튼 70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정말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났냐고 보니까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출퇴근 시간에 짬짬이 10분, 20분을 모아서 하루에 2시간씩 매번 복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동차로 합격을 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 시간이 안 나는가 합니다. 피곤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실 게 아니라 짬짬이 남는 그 몇 분들을 뭐 태블릿에 정리를 해서 보든 뭐 책을 들고 다니기 힘들면 태블릿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책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듣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세 번째, 자상해져라. 자상한 남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여자친구나 애인이나 와이프가 생긴다면 자상한 남자가 돼야 됩니다. 자상한 남자는 절대 화를 내지 않죠. 화를 내지 않으려면 싸우지 않아야 되겠죠. 싸우지 않으려면 싸울 일을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싸울 일을 없게 만들려면 스스로가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정말 뭐랄까요, 이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진 남자만이 자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랄까요,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자상해질 수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또는 와이프가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는다든가 삐진다든가 토라진다든가 또는 뭐 여러가지 자잘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화를 내버리면 우리는 좋은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쉽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컵에 물이 반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난 더 많이 필요한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틈이나 남았구나.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상해지려면 사물과 사건 그리고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랄까요, 임의의 공간과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다시 판단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절대 자상해질 수가 없겠죠. 화밖에 안 나니까요. 자상한 남자는 정말 뭐랄까요, 여성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자상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피곤하고 짜증이 날 때, 그럴 때도 자상한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여러분은 빛이 나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유머러스해져라.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성격적으로 좀 저는 뭐 재밌는 얘기 뭐 우스갯소리 잘 못합니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특히 뭐 이렇게 뭐랄까 성격적으로 약간 굳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일수록 유머러스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유머러스해지면 자기의 여자에게 굉장히 행복을 줄 수 있어요. 행복을. 매번 딱딱하고 매번 걱정하고 매번 긴장하는 남자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순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경매에 붙여져서 뺏기는 순간이 오더라도 유머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유머러스해지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선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유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는 정말 좋은 남자죠. 정말 사귀고 싶은 남자고 만나고 싶은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유머를 하지 마시고요. 멋있게 젠틀하게 유머를 하시는 그런 남자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재 개그 좋습니다. 뭐 분위기 살리는 아재 개그가 제일 좋죠. 되는 대로 뭐 아무 말 대잔치 해도 좋습니다. 대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머를 할 수 있는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자, 5번째는 발전하는 모습. 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현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미래에는 변화가 보이는 남자.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남자. 그것을 무언중에 보여주는 남자는 정말 좋은 남자죠. 자신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 있겠죠. 뭐 누구나. 하지만 정말 이게 뭐랄까요? 멋있는 남자는 이제 매년 바뀌는 남자가 좋아요. 매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남자. 정말 좋은 남자죠. 누구나 만나고 싶은 그런 남자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뭐랄까요? 네, 일단 넘길게요. 자, 6번째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길러라. 제가 지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가 많아요. 지혜롭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어요.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뭐 별일 아닌데 나한테 막 소리를 질렀다거나, 또는 집주인이 나한테 이제 무례하게 행동했다거나, 또는 누군가 나한테 돈을 안 갖고 버틴다거나, 뭐 그런 일들. 그런 어떤 하나의 단락이 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건에 대해서 그 단락만 딱 보면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딱 정해져 있어요. 화를 낸다거나 응징을 한다거나.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길게 보면 말이죠. 그 행동이 옳지 않다라기보다 나한테 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만하게 말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괜히 소송이나 재판으로 가서 3년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죠. 그것은 순간적으로 봤을 때, 그 단락으로 봤을 때 내가 잘한 거예요. 응징을 했으니까.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나에게 엄청난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소비를
끌어내는 바보 같은 처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죠. 그리고 7번째, 굳건해져라. 굳건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굳건하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정신적, 어떤 신체적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탄성을 가진 상태가 바로 굳건하다는 거겠죠. 굳건한 남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자는 뭐랄까요? 정말 기댈 수 있는 남자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사업이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부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한두 번의 사건에 쉽게 쓰러지고 좌절해버리고 자기 인생을 날려버리는 그런 남자는 굳건한 남자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평소의 말과 행동에서 충분히 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자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육감적으로. 이 남자 강하다, 약하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두 가지의 어떤 표편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 좀 추상적이긴 해도 그 전체 틀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굳건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신의를 지켜라. 자, 신의가 뭘까요? 신의란 믿음이죠. 믿음. 이거는 이제 여자분과의 관계에서의 신의를 말합니다. 1번과 약간 맥락이 비슷한데요. 상대방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된다고 해서, 판단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매너가 없는 행위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말 누구의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내 여자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꼭 단 한 사람만 보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정신적으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남자죠. 외도하지 않는 남자. 끝까지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 만약에 정말 내가 안 되겠다, 다른 여자,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정중하게 그 전에 있는 분께 말씀을 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너랑 헤어져야 되겠다, 헤어지고 싶다 라고 얘기를 정확히 끊음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만남을 가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안 하고는 어차피 자기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요. 할 수는 있겠죠. 속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신은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가 사실은 이걸 못 지키고 있구나. 그런 남자는 정말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생겨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양심을 이미 버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가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여자분과의 신의를 무조건 지켜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좋은 남자입니다. BMW, 벤츠가 있어야 좋은 남자가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죠. 자, 9번째, 존경스러워져라. 여자분들이 보통 아줌마가 되고 나면 어딜 가지는지 아십니까? 네, 보통 목사님, 스님, 교수님, 강사님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TV 속에 있는 남자 탤런트 배우도 좋아하겠지만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런 종교적인 것에 또는 어떤 고매한 의식을 함양하고 있는 그런 남자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빠져들죠. 이유가 뭘까요? 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분들을 찾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존경, 리스펙트. 내 남편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수준이 낮고 대화도 안 통하고 배울 점도 없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여자는 다른 존경할 만한 대상을 찾으러 다니게 되죠. 그래서 좋은 남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그런 남자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존경스러워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 여자가 나를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 내 여자가 나를 봤을 때 점점 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은 정말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는 그런 경우랄까요, 그런 대접을 간간히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남자친구,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남편, 그런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입니다. 하는 행동과 생각, 이식이 저질스럽고 뻔하고 그렇더라면 그런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죠. 자, 10번째, 교양을 쌓아라. 교양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뭐랄까요, 저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여자분의 외모와 관계없이 정말 그 말 한마디를 굉장히 우아하고 품위 있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런 여자분들 있습니다. 외모랑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정말 그냥 그 한마디의 목소리만 내가 딱 들어도 훅 빠져버리는 그런 교양이 있는 여자분들은 정말 너무나 어트랙티브합니다. 반대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노가다 판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노가다 판에서 가장 교양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양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보셔야 되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어떤 높은 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교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박물관 가서 재미없는 그림 이런 게 교양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또는 감성이 풍부하다. 이것도 하나의 교양이 되겠죠. 그런 거 말고 또 교양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를 잘 친다. 기타를 하나 배워서 노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교양이죠. 또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신만의 전문 지식을 쌓는 것도 모두 교양에 속합니다.
뭐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 됐어요. 50이 되고 나서 한 100명 앞에 강단에 서서 한 2시간 동안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칠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2시간이 딱 강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양 있는 남자입니다. 교양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자, 마지막 조건이죠. 흔들리지 마라. 좋은 남자가 되시려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함축적인데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텍스트죠. 어떤 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되죠? 또는 어떠한 공격에 흔들리지 마라. 어떤 위기에 흔들리지 마라. 요즘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에도 흔들리지 마라. 뭐가 됐든 간에 뭐 그런 경우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악재가 터졌어요. 어떤 악재가 갑자기 집이 무너졌다고 칠게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내 재산이 날아갔어요. 또는 뭐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다고 얘기하니까 아까 그 투자했다가 돈 잃었던 것 때문에 조금 속이 쓰린 게 기억나네요. 어쨌든 어떤 악재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면 정말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릇이 작다는 게 단번에 간파가 됩니다. 바로 딱 보여요. 이 남자 약하구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사업을 망했어요. 빚이 10억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흔들린다면 어떤 여자가, 어떤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자친구를 믿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흔들린다 하더라도 기준과 뭐랄까요, 그 중심은 내가 흔들리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흔들리셔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정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준을 잡고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든든하게 꼿꼿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몇 분 했죠?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목이 아프네요. 자, 좋은 남자는 결국에는 스펙이 아니라 내적인 매력입니다. 이런 내적 매력은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는데 정말 좋은 남자는 뭐 당장 갖고 있는 뭐 돈이 아니라 정말 그 내적인 매력들의 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레디 투 토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밖에 더 재밌는 이야기나 여러분들의 경험담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 준비된 소개팅 연구소 또는 뭐 다른 영상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오셔서 녹두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